어디에요?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널 다치게 못해. 후반정 열도 조금씩 내려간다. 많이 추웠지? 저 죽은 거예요? 아니, 넌 아직 돌아갈 아이야. 정말 돌아갈 수 있어요. 응? 그 밤 사람들은 신이 아이를 걷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단순했습니다. 누군가가 너무 늦기 전에 리안을 빼냈고 살아있는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잠시 숨을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구출이야말로 거짓의 재단을 무너뜨린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리안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재단 위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자기들이 방금 무슨 일을 하려 했는지를 이제야 조금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눌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의 뜻이라 믿고 싶었던 것이 사실은 자기 공포가 만들어낸 핑계였다는 걸 모두가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투는 끝까지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으려는 힘이 남아있었습니다. 이건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포는 무너지는데도 시간이 걸리지만 붙잡는 데는 단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정말 신이 데려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잘못 건드린 걸까요? 아무 말이나 붙잡고 싶은 사람들이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 사람은 없지, 그럼 더 조심해야지. 그 한마디는 진실을 밝히는 말이 아니라 다시 진실을 덮어버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돌로 쌓인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위에 얹혀있던 믿음은 분명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며 울었고 누군가는 문을 걸어 잠근 뒤에도 손에 남은 돌가루를 오래도록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리안의 이름을 부르려다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사라진 뒤 말은 더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아무도 먼저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무렵 리안은 전혀 다른 조용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도 아니었고 피냄새 밴 재단도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숨결과 낯선 온기,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운 손길이 먼저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깼어? 리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달랐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겁먹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괜찮아? 여기 어디예요? 잠깐 쉬는 곳이야. 아주 잠깐. 그리고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곳. 리안은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재단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눈빛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바치려던 손도 없었습니다. 많이 추웠지? 누군가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아이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열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고 거칠던 숨도 서서히 고르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죽은 거예요? 아니, 넌 아직 돌아갈 아이야. 정말 돌아갈 수 있어요? 그 질문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희망을 쉽게 말해버리기엔 아이의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렸기 때문입니다. 응? 돌아갈 거야. 우리 널 데려가려는 게 아니야. 죽음 바로 앞에서 잠시 지켜주고 다시 살아있는 자리로 돌려보내려는 거야. 리안은 그제야
사람들 앞에서는 참고 있던 숨이 이제야 온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줘요? 아이를 살리는데 거창한 이유가 꼭 필요한 건 아니야.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상할 만큼 단단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처럼 들었고 누군가는 약속처럼 들었을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리안이 사라진 자리를 두고 저마다 다른 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신이 직접 거두셨다더라. 아니다.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다. 아니야? 저 아이가 원래부터 불길했던 거야. 거짓은 늘 그렇게 퍼집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본 적 없으면서 모두가 본 것처럼. 브릿지 바깥으로 온 건 푸른 어둠이 잔잔하게 흘렀고 함재 안에는 라벤더 향과 옅은 금속 냄새가 서로 다투지 않고 가만히 섞여 있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차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오래도록 손때를 묻혀온 장소에는 기계음 사이에도 사람의 기척이 남는 법이니까요.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무릎을 끌어안고 잠들 리안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장난기 많던 얼굴은 드물게 조용했고 가끔 손을 뻗었다가도 괜히 깨울까봐 다시 거두곤 했습니다. 왜 그래? 하모니가 묻자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애들은 자면 다 비슷해 보여서요. 비슷해? 울고 떨고 그러다가도 막상 잠들면 세상에서 제일 평온한 얼굴 하잖아요. 조금 얄밉게 그 말에 멜로디가 웃음을 참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에코는 아무 말 없이 미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따뜻한 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마셔, 손 차갑다. 미나는 컵을 받아들고 잠시 손바닥으로 온기를 굴렸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아까 걔가 정말 무서웠을 텐데. 그건 질문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감정이었습니다. 구해낼 때는 바빠서 미쳐다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공길이 끝난 뒤에 밀려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미나가 딱 그랬습니다. 에코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웠겠지. 그래도 울 수 있는 데까지 왔잖아. 그럼 아직 괜찮은 거야. 미나는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울 수 있다는 게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뜻일 때가 있다는 걸 이곳 사람들은 대체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멀리 떨어진 콘솔 앞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손끝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얇은 선율 같은 전자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마저도 음악이라기보다는 밤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숨결에 가까웠습니다. 멜로디가 그쪽을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하네. 아리가 웃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세게 울릴 날이 아니니까. 그 말은 아리답고 또 정확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벽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리는 부서진 마음이 더 깨지지 않게 가까스로 붙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때 배타오 쪽에서 오래된 숨소리 같은 낮은 진동이 한 번 길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소리는 이곳에 오래 있었던 것들의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었어? 오늘은 조용하네. 아리가 웃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세게 울릴 날이 아니니까. 그 말은 아리답고 또 정확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벽을 부수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소리는 부서진 마음이 더 깨지지 않게 가까스로 붙들어주기 위해 필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때 배타오 쪽에서 오래된 숨소리 같은 낮은 진동이 한 번 길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소리는 이곳에 오래 있었던 것들의 방식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미나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들었어? 응. 오늘은 좀 부드럽네. 멜로디의 말에 하모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원래 저래. 우리가 조용하면 저쪽도 괜히 덜 시끄러워져. 설명은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아스트리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또박또박 정의하지 않아도 함께 오래 지낸 것들끼리는 알아듣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미나는 그 진동을 듣다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리안 곁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는 내 옆에는 딸기 냄새 같은 게 있어야 할 것 같단 말이지. 또 시작이네. 멜로디가 웃자 미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이런 밤엔 그래야 좀 덜 무섭잖아. 에코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가볍게 던진 농담 같은 말이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게 만들고 싶다는 바람은 늘 거창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요. 하모니는 창가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엔 피곤이 남아있었지만 조금 전 재단 위를 보던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막아내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겨우 한숨 돌린 사람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모니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엔 언제나 쉬운 답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남는 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고 잊는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모르지 근데 꼭 다 기억해야 사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미나는 괜히 잠든 리안의 손끝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조그맣고 따뜻한 손이 담요 밖으로 살짝 나와 있었습니다. 에코가 조용히 손을 뻗어 손을 다시 안으로 넣어주었습니다. 밖은 아직 멀고 차가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스트리아 안의 밤이 먼저 아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하하. 그리고 누구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거나 언제 떠나야 한다거나 무엇을 위해 이 아이를 살렸는지 같은 말은 그 밤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용한 밤이 있었고 그 밤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아스트리아는 아무 말 없이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베타오의 낮은 진동은 멀리서 오래된 심장처럼 이어졌고 아리의 손끝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는 선율이 흘렀고 멜로디는 컵을 정리하면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고 하모니는 끝내 자리를 완전히 뜨지 못했고 미나는 잠든 아이 옆에서 자기 호흡까지 작게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코는 그 모든 장면을 조용히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거대한 구출의 순간이 아니라 이런 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누군가를 살린 뒤 처음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소리치지 않고 그저 각자의 자리에 남아 조용히 살아있는 쪽을 바라보는 시간. 그런 밤이 있어야 사람은 겨우 다음 날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미나와 멜로디 그리고 조용한 밤 아스트리아 안에는 가끔 너무 조용해서 사람 마음속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브릿지 한쪽에서는 오래된 장치들이 낮게 숨을 쉬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누군가 막 닦아놓은 금속 바닥이 희미한 빛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지만 함선하는 이상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미나는 의자에 반쯤 기대 앉아 머리를 뒤로 젖힌 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쪽 눈만 뜨고 저 멀리서 컵을 정리하는 멜로디를 바라봤습니다. 형님 왜 배고프죠? 함이 거짓말 멜로디는 대꾸도 하지 않고 컵을 하나 더 보게 올렸습니다. 미나는 피식 웃더니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형님은 배고프면 더 말 수가 없어져요. 원래 말이 많은 쪽이 아니거든.